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리뷰 BMW X5 풀체인지, 코드명이 G05예요. G05. 같이 사진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곧 출시 임박인 X5 리뷰 이후에 벤츠 GLE 경쟁 모델도 할 예정이니까요. 본 리뷰를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상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BMW X5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건데 22인치 휠을 끼고 있는 이 X5 사진을 봤을 때 옆모습을 봤을 때는 기존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가 보여지지가 않는데 이런 이미지만 나왔었거든요. 사막에서 달리고 있고 뭐 뒷모습 이렇게 웃고 있고 뭐 이런 이미지만 나왔었다가 인테리어가 3 시리즈가 나오면서 뭔가 이 엄청나게 보였던 인테리어 이미지가 약간은 좀 3 시리즈랑 너무 똑같아서 뭐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BMW X5 이미지가 추가가 됐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면 이 이미지에서 봤을 때 키드니 그릴이 더욱 커졌다라는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요 앞트임이 이제 좀 떨어졌죠. 그만큼 여기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큰 감흥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 타이어가 지금 275, 35, 22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 이 정도면 원래 BMW 이미지가 공격적인 그런 모습에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MW X5 40D F15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가장 불만이었던 게 사실 안개등이었는데 동그란 안개등에서 직사각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 부분하고 키드니 그릴이 커지면서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이 부분,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휠이 조금 바뀌고 여기 사진 보시면 요 앞범퍼 여기 보이시죠? 다르죠? X라인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휠, 요 앞범퍼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BMW만의 특이한 컬러가 이 카본 블랙이에요. 카본 블랙. 그리고 배경이 바뀌었죠. 도심에서 촬영한 BMW X5 카본 블랙 이미지를 보면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에서 X라인 디자인과 이 구분되어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특이점이 뭐냐면 이 휠하우스 부분하고 사이드 스커프를 보면 X라인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민자로 되어 있죠. 휠하우스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든 그런 디자인을 가진 X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BMW X5가 우리나라에 어떤 라인업이 들어올지 이것을 예상을 해보면 X5 30D, X5 M50D, X5 40i, 50i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452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라인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X라인의 40i 모습이에요. 해외에서 가격을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40i가 M 스포츠 패키지로 완벽 무장을 했을 때 가격이 1억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가격 갭을 보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한 9,890만 원 정도의 30D가 나오고 40i는 뭐 한 1억 8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BMW 관계자분께서 이 리뷰를 보고 계시다면 X라인은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비싸게 팔더라도 M 스포츠 패키지를 가지고 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X5 디자인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요 뒤에 리어 테일 램프예요. 기존 디자인은 굉장히 상남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디자인에서 이렇게 좀 웃고 있어요. 우리나라 차로 보면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 구형, K7 뭐 이런 디자인이 생각이 납니다. 카본 블랙 색상에서는 이 웃고 있는 게 더욱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좀 더 날렵하게 찍거나 이렇게 좀 쭉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다가 M50D잖아요. M50D 제일 좋은 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뒷모습은. 근데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니까 요게 이제 X라인이에요. 여기 실버 마감 되어 있죠. M 스포츠 패키지와 X라인. 요것도 우리나라에 어쨌든 이런 모습을 한 X5가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까만색이 들어간 부분이 실질적으로 차가 더 고급스러운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BMW X3도 X라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X라인의 디자인을 봤을 때는 꽤나 만족을 하는 편인데, 확실히 X5는 등치가 커서 그런지 M 스포츠 패키지가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린 사진들이에요. 이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뒤에 봐라, 이렇게 여기는 뭐 휠아웃을 다 먹었는데 여기 이만큼 떠 있는 거 보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으면서 오프로드의 성능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도시명 이미지 훨씬 잘 어울려요. BMW에서는 SUV라고 명칭을 하는 게 아니라 SAV라고 명칭을 하죠. 도시명 SUV, 얘네만의 독특한 네이밍을 부르고 있는데요. 딱 요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019년 BMW 디젤 가솔린 모델들이 인증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2018년식 재고가 모두 소진되는 시기, 아마 2018년 12월쯤이면 BMW X5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는 이미지를 봐도 X라인에 보여지는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데, M 스포츠 패키지가 워낙에 멋있게 나오다 보니까 기존 모델도 M 스포츠 패키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SUV에서는 확실히 M 패키지가 멋있는 것 같아요. M 패키지가 외관 사진을 제가 이 정도로 많이 받아놓을 정도면 스스로도 X5 이미지를 보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 BMW X5 G05 모델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BMW X5는 7년 주기로 풀체인지가 돼요. 2014년에 X5 F15 모델이 나왔으니까 예정대로라고 하면 2018년 하반기가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X5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2021년식 모델로 해가지고 2020년에 풀체인지가 됐어야 되는데 무려 2년을 앞당겨 버렸어요. 2년을 앞당겨 버리면서 뭔가 벤츠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출시를 하는 그런 타이밍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각도로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BMW는 위에서 밑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 콧구멍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게다가 X라인, 이건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인테리어 이미지로 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크리스털 기어봉입니다. 크리스털 기어봉. 얘도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BMW 코리아가 센스가 있다 그러면 이걸 넣어서 들어오겠죠. 센스가 없다 그러면 빼서 들어올 거고, 빼서 나오면 저는 안 살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이거 달릴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얼마 안 해요 이거, 이 크리스털 기어봉. 그렇다고 일반 기어봉 나왔는데 이거 싸제로 달기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요 밑에 도어 포켓, 송풍구 밑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모습, 주간 모습에 약간 너무 심플하지 않나 했던 부분이 야간이 되면 확실히 BMW만의 매력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잡이는 우리가 3 시리즈 이미지에서 먼저 봤죠. 뒷좌석 리뷰를 X5를 할 때 이 손잡이를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 손잡이가 저는 더 편하게 보여지는데 이 부품이 3 시리즈랑 제가 봤을 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은색으로 이렇게 짠 7 시리즈처럼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트렁크 열림 버튼이랑 하만카돈 로직 7, 하만카돈이 기본기가 좋아서 음질은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스피커를 바꿨을 때 소리가 진짜 잘 나오는 시스템이 하만카돈이에요. 하만카돈이 기본으로 다 달려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송풍구의 온도 보면 20.5도, 21도 독립적으로 온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BMW 모델이 보이스 컨트롤이 개선이 돼가지고 에어 컨디셔닝 온도를 21도로 맞춰줘 하면은 21도로 맞춰주는 그런 보이스 컨트롤의 기능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알루미늄 헥사곤 인테리어 트림이 진화가 된 것 같은데 좀 눈이 아플 것 같고, 대시보드에 맨질맨질한 나파 가죽 마감이 된 걸 봤을 때는 X5 M50D의 인테리어 같은데요. 컴포트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멀티 컨투어 시트. 이 멀티 컨투어 시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버리면 메르세데스의 GL2나 포르쉐의 까이엔이랑 비교를 해도 BMW X5가 실내 착석감은 가장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야간 모습에서 보면 아래 컬러와 위 컬러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도 생긴 것 같고요. 계기판이 이렇게 변한 거, 계기판은 솔직히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 벤츠처럼 여기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들어가네요. 근데 이 도어 트림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거는
손잡이에 드디어 불이 밝혀진다는 점, 요게 참 잘된 부분 같은데, 사이드 미러도 기존 모델과 다른 게 없을 것 같고, M 스티어링 휠도 기존 모델과 뭐 다른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특징적인 부분이 뒷좌석이에요. 뒷좌석이 꽤나 직각으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BMW 5 시리즈를 보는 것처럼. X3는 뒷좌석 시트 각도 조절이 되는데, 해외 리뷰를 아무리 찾아봐도 X5 뒷좌석 각도 조절이 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각으로 서 있는 뒷좌석 시트가 각도 조절이 안 되고, 레그룸이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덩치에 비해서. 뒷좌석 시트는 직접 타보지 않고서는 판단 내리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요 컵홀더 딱 내리잖아요. 이 센터 암레스트 내리잖아요. X5의 가장 큰 단점이 보여지고요. 저는 이 이미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 모카 브라운 시트면 여기도 좀 모카 브라운으로 맞춰주든가 해야지. 여기 까만색 플라스틱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 아쉬운 부분. 어이구 눈 아파. 아까 제가 눈 아프다고 얘기했던 그 알루미늄 헥사곤 트림이 개선된 모습 같은데, 이거 운전할 때 햇빛 맞으면 눈뽕 맞을 것 같은 아주 눈이 아픈 모습. 스타트 앤 스톱, 시동 버튼이 이 밑으로 내려왔고요. 여기가 이제 스탑앤고, 정차 중에 시동 꺼졌다 켜졌다. 파킹, 자동 주차랑 파킹 센서 켜는 거, 전방 카메라, EPS 오프, 길게 누르면 아예 꺼버리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어댑티브 모드는 도로 환경에 맞게 서스펜션 자동 조절입니다. 오토 홀드, 파킹 브레이크, 내리막 버튼, 눈이 왔을 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이 버튼을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속도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미끄럼을 막을 수가 있는데, 서스펜션 차고 높이 조절하는 부분이 이렇게 새까맣게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네 바퀴에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이 굉장히 예뻐졌는데, 벤츠는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이 동그란 걸 돌리는 게 아니라 터치패드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BMW는 돌리는 방식. 근데 사용하기엔 이게 더 편해요. 터치패드는 또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거 없죠? 여기 비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차고 높이 조절하고 네 바퀴 모드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는 건데, M50D에만 넣어줘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30D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30D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40i도 마찬가지고. 크리스털 기어봉은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데, BMW 코리아에서 어떤 센스를 발휘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온도를 맞출 수가 있는 컵홀더, 시원한 음료나 뜨거운 음료나, 시거잭, 역시 BMW. 요새는 이거 다 시거잭 없애는 추세인데, 시거잭. 이 손잡이 좀 사진 찍을 때 좀 깨끗이 닦아놓고 찍든가, 그죠? 이 윈도우 스위치 질감은 그냥 그런데, 가죽 시트 질감을 딱 봤을 때 X3에 적용되어 있는 버네스카 가죽이 적용된 것 같아요. 다코타 가죽보다 조금 더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가죽 질감에 있어서는 F15보다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BMW에서 리뷰한 걸 보면 여기 레일이 막 있었거든요. 레일이 없어요. 레일이 없는 게, 전동식으로 이 트렁크 덮개가 쫙 나왔던 것도 이 차는 수동이에요. 결국 옵션이란 얘기죠. 넣어주지도 않을 거. 그리고 여기가 전동으로 이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트렁크 올라갔다 내려갔다인데, 성격 급한 사람은 이거 저는 전에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동이라고 하니까. 네. 그 브라운 시트에 브라운으로 이렇게 쫙 해줬는데 버튼은 블랙. 요게 이제 은색으로 들어갔었으면 더 이뻤을 텐데, 요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단차가 조금 보이네요. 스피커 그릴 디자인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 가끔 단차가 있는 차들도 있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 형태로 들어간 건 좀 불만이었는데, 손잡이를 잘 못 찾았던 BMW 디자인에서 손잡이를 찾기 쉽게 조명이 들어간다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모카 브라운 시트. 이게 꼬냑 브라운이 사실 제일 예쁜데, 모카 브라운과 블랙 시트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요 우드 트림도 사실 나쁘지가 않네요. 나쁘지가 않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져 있는 야간 모습이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고, 근데 요 트림도 이쁘네. 나머지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가장 기대되는 모델 X5 452. 기존에는 402 모델이 나왔어요. 4기통 가솔린의 하이브리드였는데, 이번 모델의 452 모델은 6기통 가솔린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에 블루 컬러가 들어간 게 은근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긴 해요. 그리고 야, 이게 차가 21인치 휠이 이렇게 안 커 보여요. 그리고 또 웃긴 게 하이브리드 모델에 21인치를 넣어주는 이 자신감. M 스포츠 브레이크. 전반적으로 요거 뭐야? 이게 좀 애매하네, 위치가. 왜 이렇게 했죠? 원래 여긴데 여기 이 충전기 위치가 있어갖고 그렇게 했나 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유리막 코팅하면서 떼어버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대가 되는 BMW X5의 452 모델, 그리고 이 기능을 과연 M50D, 40i, 30D, 50i 어떤 모델에 넣어줄 것인가, 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BMW X5는 나오자마자 할인은 없겠죠. 뭐 해줘봐야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 해줄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가장 기대했던 모델이기도 해요. 가장 기대했던 모델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BMW X5의 화재 사건에 영향이 없는데도 이게 또 영향이 있단 말이죠. 차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계기판은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데 실제로 봐야겠죠?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BMW X7이 출시할 시점 돼갖고 X5를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만약에 2018년 12월에 X5가 출시가 된다고 해도 나오자마자 사는 것보다는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판매 추이를 오토소닉스 채널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쟁 모델인 벤츠 GLE 풀체인지는 어차피 2019년 하반기인데 가장 걸리는 게 이 뒷좌석이거든요. 뒷좌석 공간이 진짜 너무 좁게 나와버리면 은근히 여태까지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BMW X5가 인기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포르쉐 카이엔, 벤츠 GLE, 이제 곧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아우디 Q7, Q8, 폭스바겐 투아렉, 레인지로버 스포츠, 경쟁할 만한 모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차는 뒷좌석 공간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팀킬 차종 BMW 640i GT, 630d GT, 그리고 7 시리즈의 폭풍 할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갖고 싶은 차이고 타보면 엄청 좋겠죠. 엄청 좋겠는데 나오자마자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댓글에 답변을 또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의견 이런 게 BMW X5 예비 오너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